네, 안녕하세요. 강은성입니다. 네, 제가 바로 방금까지 이제 개인적인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먹기 직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주제를 가진 한국도 민주주의죠.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되게 밑바닥에 있는 그 관념도 민주주의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그다음에 모두가 동등한 어떤 자격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다수의 투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죠. 현대 국가들이. 우리 북한 빼고 우리 윗동네에 있는 우리 동포였던 북한, 이런 정말 몇 나라,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발을 하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적인 관념이 굉장히 당연시 돼요, 사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 5명이 있다. 그러면 야, 저녁 뭐 먹을래? 해서 과반수가 나오는 5명 중에 3명이 난 삼겹살 먹고 싶어. 근데 나머지 2명은 한 명은 짜장면, 한 명은 뭐 할까요? 초밥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그렇게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서 당연히 삼겹살을 먹으러 가겠죠. 그게 당연히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머릿수를 헤아려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거를 극단까지 조금 밀어붙여서 생각을 한다면, 어찌 보면 다수의 투표로 뽑게 되는, 많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이 시스템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좀 과격한 방식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과격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무수히 많았었고, 이미 제가 당장 지금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사상가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인기라는 거 있죠. 인기. 우리는 돈과 인기가 곧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과 인기, 그 다음에 통계,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어요.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거를 이제 학생 기준으로 우리 제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의 학생 기준으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친구들이 나는 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 저 친구 요 친구 내 친구 모두가 다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학원이 더 괜찮은 건가? 혹은 거기가 더 잘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매우 쉬워요. 특히 학생 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커서 어른이 됐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과반수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 왜냐면 안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하고 뭐 재수 없는 놈 이렇게 낙인 찍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과연 과반수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정말 옳은 것일까를 냉정히 좀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딱히 별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왜 사람이 모일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지만 그게 정당하고 옳고 좋아서 정말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다 광고 효과거나 아니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잘 이렇게 현혹을 했다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다수와 소수의 입장이 있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시스템인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그것이 과연 정말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살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소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생이 저는 대부분의 다수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았어서 사실 그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택하고 있는 걸 나도 선택하고 당연히, 그리고 소문에 들리는 좋다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않고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고 어떤 브랜드명 혹은 어떤 이름값 이런 거에 또 몰려서 가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죠. 본인이 직접 그게 정말 좋냐 안 좋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냐, 혹은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리뷰 혹은 이제 후기 이런 거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분들이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이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다수의 의견이 곧 조금이라도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기저에 있는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민주주의 자체도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정말 이것이 항상 좋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례도 보면 여러분들 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소크라테스라는 대가가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 민주주의, 그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포함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 포함해서 제대로 뭔가를 따져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생각보다 살면서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결정하는 무언가가 이게 상대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 그런 거.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학생 때는 그런 거에서 나타나죠. 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있다면 우리 때는 노스페이스 패딩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시커먼 노스페이스 패딩 뭐 입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 안 입으면 뭐 약간 따돌림 당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런 따돌림 당할 용기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안정감을 얻고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해본 적이 뭐 사실 거의 없는 게, 그리고 그거를 따라야 된다고도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제 어머니가 제가 자퇴를 한다 그랬을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분이고 먼저 저한테 자퇴를 제안을 하기도 했었던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이제 쭉 저야 뭐 저희 엄마니까 오랫동안 봐오면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도 본인 기준에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세상이 위험하니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뭐 초딩 때부터 핸드폰 다 있고 뭐 그럴 때도 그거에 격하게 반대를 해서 저는 뭐 성인 때야 핸드폰을 또 쓰게 됐고, 뭐 공교육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냐 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좀 당연하게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약간 자기가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대부분 다 뭘 한다고 해서 그걸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얼마 전에 두쫀쿠와 버터떡을 먹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순전한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무슨 맛이길래 그럴까? 근데 맛있던데? 그래서 두쫀쿠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 뒤로도 처음 먹고 나서도 몇 번 먹었고, 버터떡은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돼서 버터떡은 한 번 먹고 그냥 안 먹고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판단한 것도 내가 그걸 먹어보고 이거 맛있네? 그러면 이제 그거 먹는 거고, 가끔 생각날 때 맛 없네? 그럼 난 이건 안 먹어. 그리고 안 먹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생각보다 많이들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니는 학원 나도 다녀야 되고, 남들이 수업 듣는 인강 뭐 나도 들어야 되고, 뭐 후기 좋은 뭐 리뷰 좋은 배달집 이런 데서 시켜 먹어야 되고, 뭐 맛있다 하면은 내 입에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도 맛있다고 하고, 뭐 막 혹은 뭐 난 잘 모르지만 뭐 저기가 뭐 합격률이 좋대 그래서 뭐 글로 몰려간다던가, 강남 엄마들 뭐 여기 학원이 좋다더라 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막 그냥 떼지어 가서 학원비 천문학적인 학원비를 내면서 학원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런 다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그 이전에도 공교육에 의문을 제기했듯이 다수로 움직이는 세상은 죽을 겁니다. 제 예상컨대 앞으로는. 물론 그 다수를 움직이는 어떤 소수의 인물들이 다 독식하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고.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본인이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 희생양이 되면 사실 본인이 주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꾸 사회의 이면을 보고 그 다음에 저 현상의 이면을 보고 저게 정당한 건지 맞는 건지 따져보는 그런 거는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틈을 내는 게 현대 미술가들, 작가들이 하는 일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일부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례도 잘못된 억울한 이상한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이라는 시스템과 정치라는 시스템도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나마 낫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는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그러면 그나마 낫다는 이유로 이거대로 계속 가도 되냐라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역시 세계의 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따지면서 질문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인간은 어쨌든 언어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뛰어넘는 사고를 할 수 있냐? 글쎄요, 그게 가능한 건지 뭐 직관의 영역이라는 게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예술 작업의 경우는 그것을 굳이 설명하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문화 내에서 뭔가 작동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그것이 결국 언어로 구조화되고 그게 제도로 만들어지고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문해력이 낮아. 문해력 능력이 좀 부족해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할 수 없고 사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혹은 기존에 있는 세상 안에서 놀면서 살겠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대부분의 우리 그 예술 쪽 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작가들은 대부분 어렴풋이는 느껴요. 다수의 논리가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유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폐해가 발생하냐면 소수자 코스프레를 하는 폐해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건 뭐냐? 그냥 괜히 싫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괜히 딴지를 걸고 괜히 비행 같은 행동을 일삼고
괜히 난 다르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 소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서. 그걸로 자기를 이미지화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소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패션으로, 옷차림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꾸민다든가, 아니면 뭐 괜히 그냥 어떤 쿨한 태도와 쿨한 말투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든가, 괜히 남이 안 하는 것만 골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든가, 작업 포함.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걸 홍대병이라 그러죠, 홍대병. 대화만 해봐도 사실 다 바로 보여요. 저 친구가 지금 홍대병의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선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수의 어떤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건지가 다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제 기준엔 정말 진짜 특별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겉으로 치장이 별로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지. 막 정말 딱 봐도 이상해 보이고 딱 봐도 남과 달라 보이고 그런 애들이 정말 남과 다른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까보면 다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고,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평범해 보이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더러워 보이고 좀 허름하고 이런 친구들이 특별한 보석인 경우가 많지. 그래요. 제가 살아보면서 마주쳐본 인간들 군상의 데이터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나는 달라. 그리고 나는 더 뛰어나. 나는 멋져. 이런 거를 이제 각종 권위와 어떤 권력으로 뒷받침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수님이 나 잘한다 그랬어. 아니면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걸로 자기의 모든 의견과 뭐 그런 걸 다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방패막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뭐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죠, 사실은. 그것들이 자신의 재료로 쓰여야 되는데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으로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각자 고유의 생각으로 나름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은. 근데 그게 그냥 뭐 난 남이랑 달라, 뭐 기업 광고 뭐 하는 것처럼 뭐 아이폰을 가지면 남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아디다스를 신으면 뭐 너는 남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차원의 다른 게 아니라, 혹은 나는 남과 달라 식의 어떤 홍대병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괜히 그냥 반항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유아적인 수준인 거고. 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 의견이 너무 강하고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배척해. 나한테 감히 가르치려 들어. 너
배척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도 뭐 아주 귀여운 사람들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나름의 어떤 철학과 내 나름의 논리와 내 나름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 누구의 의견이라도. 그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그런 존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맞아, 넌 틀렸고, 그리고 넌 열등하고 난 우월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특히 예술 문화 계통에 아주 학을 뗐습니다. 예종 다니면서도 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어쨌건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의 주된 골자는 무엇이냐면, 다수의 의견이 과연 정당한가, 과연 맞는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생각과 행동, 말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는 매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다 라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합격률이 높은 학원에 가야 돼.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좋은 작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1티어라고 하는 대학에 가야 돼 라는 공식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인생을 조금이라도 순탄하게 살려면 인서울 대학에 가야 돼.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부자가 돼. 그러면 행복하다. 혹은 그 목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야. 그게 정말 정당한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인지, 그런 것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스스로가 많이 피곤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거를 많은 학생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무슨 동네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깨달은 학생들은 그 학생이 본인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에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거에 좋은 재료가 제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작가로서의 이상도 있지만, 그 이전 영상에서도 여럿 말씀드렸지만 교육자로서의 이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어떤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자기 두 발로 일어서고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삶을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꾸려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교육자로서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면서도 수강료를 받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돈 안 내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저장해 놓고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용 요구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수업할 때 하는 내용보다 줄여서 어떤 엑기스는 싹 빼고 무슨 데모 버전처럼만 해가지고 내 수업을 들게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요. 다 수업 때 얘기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자체가 어떤 하나의 학교? 기존에 존재하는 학교는 물론 아니죠. 그런 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물론 좀 매우 거칠고 좀 정제되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정제된 커리큘럼과 시스템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죠. 그 다음에 어떤 신뢰감을 주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난 별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안 봐요. 그런 되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꾸며진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학생들이 저기 잘 가르치나 보다, 저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뭔가 커리큘럼이 쫙쫙 이렇게 무슨 격자처럼 쫙 짜져 있는, 몇 주 차에는 뭘 하고 몇 주 차에는 뭘 해서 몇 주 차에는 또 뭘 하고. 글쎄요, 그게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까? 모든 학생들한테? 그건 선생 기준이지. 1주차에 이걸 하고 넘어갔다고 다음 주차에 이걸 완벽하게 구현을 할까? 학생이 과연? 교육이라는 거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냥 한 주차, 2주차에 뭘 했다고 학생이 그걸 바로 소화하고 퍼포먼스로 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미술은. 그래서 우리 한예종 관련 입시 알아보시는 학생분들도 저한테 수업 문의를 하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커리큘럼이 없나요? 좀 커리큘럼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보내긴 보냅니다만, 그 커리큘럼은 언제든지 박살이 날 수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고, 어떤 수준에 있냐, 그 다음에 얼만큼의 퍼포먼스를 중간중간에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박살을 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커리큘럼이, 나는 어떤 큰 방향의 틀에서의 커리큘럼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향성 설정. 근데 1주차, 2주차에 뭘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이런 커리큘럼은 난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면 모를까, 미술 수업에서. 미술 수업은 결국 훈련이고 숙달이고 어떤 습득, 학습이 아니라 그런 과정인데, 그런 커리큘럼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멋져 보이니까, 그다음에 뭔가 잘 될 것 같고 저기서 하면. 근데 저는 그거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큰 틀을 당연히 방향성이라는 그런 걸 설정을 해두고 하지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세세하게 짝짝짝 나눠가지고 이땐 이거, 이땐 이거, 이땐 이거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떠한 호기심과 어떤 작은 열망과 열정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교육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것과 어떤 나름의 열정 혹은 스스로에 대한, 그 이전보다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믿음, 혹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약간의 자신감,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해본 어떤 경험들,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종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종이야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사실 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예종 입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 밥줄 끊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는 말은 해야겠는 또 게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학생분들은 뭐 좀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충실히 잘 겪다 보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내가 막 머리가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붙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 설렁설렁 놀면서 한다고 100%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죄다 도박이죠, 사실. 근데 그 도박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번 쓰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가긴 하니까. 근데 그게 뭐 100%를 장담하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방법은. 다만 애를 써보는 것일 뿐. 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항상 제가 예상컨대 학생분들이 듣거나 뭐 그 누가 듣건 간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본질적인 차원에서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전 영상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또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설파를 하니까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그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반갑기도 했었고, 그분이 교육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좋은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만약에 선생님이시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그 댓글을 보고. 근데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과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배척받아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달콤한 말을 안 해주거든, 그 사람들은. 맨날 팩트 폭행이라 그러죠. 그런 말 사람들 싫어하거든. 사람들은 그냥 예쁜 말, 희망찬 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무조건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이. 자기계발 서적대로만 굴러가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 뭐 나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뭐 서울대 입구를 뭐 내 방에 붙여놓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더라. 뭐 꿈꾸는 다락방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꿈이 이루어질 거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래도 안 될 사람들은 안 돼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뭔가 성취를 이루려면.
근데 그 운이 나는 80에서 90%인 것 같아요. 10%, 20%에서 10% 정도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해보는 거야. 근데 사실 더 크게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건 그 90에 해당하는 운이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발전주의, 근대적인 어떤 계몽주의 이후로 어떤 근대적 인간관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신자본주의로 이렇게 가가지고 돈 없고 실패한 사람들은 네가 못나서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부자인 사람들은 굉장히 막 무슨 종교인처럼 추앙받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환경에 태어난 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10에서 20은 분명 있죠.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다만 더 크게 작동한 건 운이라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우상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상화할 필요도 없고, 예종을 가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 그 다음에 예종 나온 작가, 서울대 나온 누구 선배를 우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좀 노력을 한번 해보긴 했고, 그게 어떻게 운대가 잘 맞아 떨어져서 잘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다지 훨씬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근데 모두들 그렇게 말하죠. 쟤는 뛰어나서 저렇게 된 거라고. 물론 뛰어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노력할 필요 없네, 그냥 운에만 기대면 되네. 그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애를 써봐야 돼요. 그 경험은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발버둥을 쳐본 경험,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학생 때 특히 어떤 태도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만 모두가 당연히 믿고 있는 어떤 관념과 신념,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말, 삶의 태도, 이런 거는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또 켜가지고 비교적 조금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딱딱 정제된 이런 지식을 얻어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기를 조금 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막이나 편집 혹은 딱딱딱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무슨 방법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것만 쏙 빼먹고 또 까먹어요. 대부분은. 근데 사람들 대부분 그걸 원하지. 세 줄 요약 좀 이런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거구나 땡. 그게 아니거든 사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뭔가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런 단편적인 어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그냥 무슨 알약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머리로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나한테 과연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혹은 남들과 의도적으로 다르려고 하는 내가 홍대병은 아닌지, 뭐 이런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고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노력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저는 친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평생지기 친구를 하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내 기준에서 그런 사람들 잘 안 보이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을 그분이 또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셨다면 어떠한 대답이 좀, 어떤 반응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영상에 뭐 좀 긴 댓글이라도 제가 달리면 다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밝혀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뭐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유튜브 뭐 이런 대화의 장이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적극 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예종 입시 1년 준비하는 반은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뭐 이제 와서 수업 알아보고 하러 다니는 학생들 거의 없는 걸 저도 시기상 잘 알지만, 뭐 열려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1년 동안, 1년 안 남긴 했죠. 뭐 한 7, 8개월 동안 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러면 댓글이나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메일 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자가 맨날 이제 줄었다가 늘었다 해서 더 이상 늘질 않고 있긴 한데 나도 자막을 달고 편집을 하고 좀 멋진 척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내 성정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거는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는 것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